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는 프론트 패널에서 이제 컨트롤 팔레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불리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 라디오 버튼에 어떤 모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표현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그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탭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공간을 어떤 모드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디오 버튼과 함께 탭 컨트롤을 연동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운영할 텐데요. 이 왼쪽에 네모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속성이 탭 컨트롤인데 탭을 지금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탭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1, 모드 2, 모드 3 3개가 있고, 각각의 모드에 해당하는 탭에서는 간단하게 글자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드 1 선택이라고 하는 어떤 주석, 그리고 모드 2라고 하는 모드 2 선택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고, 모드 3 선택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고요. 이때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라디오 버튼의 값이 모드 1인 경우에는 탭 컨트롤 바가 모드 2를 선택을 해서 표시를 하게 운영할 수 있겠고, 모드 2를 선택하시게 되면 모드 2, 모드 3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모드 3이 선택이 되도록 운영하는 그런 실습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이 코드가 운영이 되겠는데, 이 모드 선택의 세 값에 따라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의 값이 연결해서 모드 1이 다 선택된 경우에는 탭 컨트롤 바는 모드 1로 설정이 되겠고요. 모드 2를 선택한 경우에는 모드 2가 선택이 되고, 모드 3인 경우에는 탭 컨트롤 바 값이 모드 3으로 선택이 되도록 운영하는 간단한 실습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라디오 버튼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탭 컨트롤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 컨트롤은 탭 컨트롤이 있는 위치는 다양한데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한번 NXG 스타일에서 레이아웃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탭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라벨은 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탭에 대해서 저는 3가지 모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1, 다음은 모드 2, 그리고 모드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음에 페이지 추가하시게 되면은 추가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모드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보이는 아이템에서 탭을 보이지 않도록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오늘 실습하려고 하는 라디오 버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일반 카테고리에서 불리언에 가보시게 되면은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에서 이걸 하나 선택하신 다음, 여기에서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라디오 버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여기에서 속성을 하나씩 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모드 1이라고 하겠고,
오프 텍스트도 동일하게 모두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모두 2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모두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버튼을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간격을 맞춰주도록 하겠고요. 테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겠고요. 라벨은 제가 모두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 색상을 좀 바꿔볼 텐데요. 보기에서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체크박스를 해제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흰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색상도 잘못됐네요. 아래쪽을 흰색으로 하고, 자, 흰색으로 하고 이 안에도 흰색으로. 자, 다음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불리언 컨트롤을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 카테고리에서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퍼티에서 자, 관련된 정보는 제가 스탑이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일 때 색상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색상은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트롤들은 다 왼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프로그램의 구조는 간단하죠. 구조 카테고리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스탑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케이스에 스탑을 넣어 주시겠고요.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겠고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모두 선택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여기에서 새 값을 선택하겠고요. 관련된 케이스에 탭과 모든 선택 값을 다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새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항상 두 가지 케이스가 디폴트로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모두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탭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요.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모두 1이 선택된 경우에는 모두 1이 설정이 되면 되겠죠. 모두 1로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모두 2를 선택한 경우에는 모두 2 탭이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모두 3인 경우에는 모두 3이 보이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블록 다이그램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약간 작업을 다시 추가해 볼 텐데요. 우선 탭 컨트롤에 대해서 탭을 보이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모드 1 선택이라고 하겠고요. 자, 글자 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를 36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굵은째, 그 다음에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여기에 카피를 해주겠고요. 모두 2인 경우에는 모두 2 선택이라고 하는 값을 카피를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모두 3인 경우에는 모두 3 선택이라고 하는 주석을 카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여기에서 보이는 아이템을 탭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신 다음에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컨디션 마지막 컨디션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모드 2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모드 2 선택에 해당하는 탭으로 이동이 됐고, 자 모드 3을 선택하면은 모드 3에 해당하는 탭으로 이동한 거고요. 모드 2를 선택하면은 모드 1 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어떤 협소한 공간에 다양한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될 경우에는 그 기능별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룹핑을 하신 다음에 탭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라디오 버튼과 뭐 탭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라디오 버튼에서 모드를 선택했을 때 관련된 탭으로 이동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협소한 공간에 많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디오 버튼과 탭 컨트롤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